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만든 PPT 자료인데, 접지와 그라운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지라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지구 대지 접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전력전자 모듈로 치면은 이제 하우징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치가 되면 보통 대지 접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리턴으로 많이 쓰죠. 이제 내가 28V를 이제 주면은 28V를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하가 이렇게 쓰이겠죠. 이제 부하가 쓰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부하에서 쓰고 리턴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핫이라 그러고 얘를 리턴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얘를 리턴으로 이제 얘를 그라운드로 이제 표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 28V라고 그러면은 28V라고 하면은 그 기준은 이제 얘가 0V라는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리턴 패스 게 어떤 전압의 이제 그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0V로 잡을 때 요거와 요거의 전이차가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플러스 28V가 난다는 거죠. 만일에 이제 여기를 0으로 잡아버리면 이제 이쪽엔 마이너스 28V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리턴이라는 표현이 좀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턴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이제 어떤 전원 소스를 이제 여기 어떤 복잡한 부하가 있을 때 부하를 주고 다시 리턴 받은, 그러면 전류가 만일에 내가 1A 흘렀다 그러면은 리턴으로 1A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회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한 거죠. 근데 여기 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일에 대지 접지로 이게 만약 누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렸다. 이래 되면 이제 1A 줬는데 0.5A밖에 안 왔다. 이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샤시를 통해서 뭔가 고장이 있다는 거죠. 이제 누설이 생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이제 그라운드와 접지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그라운드를 하는 것은 이제 리턴 라인인데, 리턴 라인과 그냥 이제 지구 대지, 지구에는 뭐하는 이제 어떤 이제 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통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지구가 이제 0V로 규정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별 회로에서는 배터리를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배터리를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쓰고 이게 1.5V다. 그럼 이제 플러스는 1.5V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0V로 가정을 한 경우에 얘가 1.5V라는 겁니다. 근데 얘하고 지구의 어떤 대지하고는 사실 몇 볼트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5V 배터리의 전압이 이제 이제 1.5V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제 대지접지하고 일치하겠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전위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 전위 차이도. 그러니까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얘는 이제 단독으로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지구에 붙여서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단독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위차는 우리가 이제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100V 위에 뭐 예를 들어 100V 위에 갖다 놔도 100V 위에 갖다 놔도 이 100V다. 그러면 요 위에 이제 배터리 갖다 놓으면은 요 전압은 101.5V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서는 이제 1.5V를 계속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지구에다 갖다 놔도 그때는 이제 지구 대지가 이제 0V라 그러면은 1.5V로 동작하겠죠, 이제. 근데 지구 대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V 떨어진 곳에 1000V 떨어진 곳에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요 전압은 1.5V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라운드를 이제 인지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냐 아니면은 이제 전원이 이제 단독으로 쓰이는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V에 갖다 붙여도 101.5V로 동작할 수 있고 1000V에 갖다 붙여도 1001.5V로 동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지에 이제 갖다 붙여도 그때 1.5V로 우리가 이제 대지를 0V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지를 기준으로 한 어떤 전원, 특히 우리 AC 같은 경우 이제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나 뭐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오는 전기는 이건 대지하고 좀 연관된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풀브릿지로 이제 정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DC로 나온 요 전원은 이제 대지로 이렇게 붙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여기서 온 전력이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단락이 나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PWM으로 해가지고 전원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로 분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보통 DC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자제품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전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AC를 통해서 만든 요 그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분리된 요 이제 2차 전원하고는 얘를 보통 우리가 1차라고 하고 얘를 보통 2차라고 합니다. 2차 전원이라고 하죠. 우리 전자제품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DC 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220에서 이제 막 300V 업 됐다가 보통 이제 여기 되면 뭐 24V나 12V나 뭐 5V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걸 우리가 2차 전원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쇼트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력이 요렇게 동작해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전류가 동작을 하고 그대로 나가줘야 되는데 얘를 쇼트 시키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지로 빠져버리니까 2차 전원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샤시 접지해가지고 이제 대지 접지를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꺼비 집이 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인버터나 뭐 이런 거 대전력 할 때 이게 이제 접지와 그라운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헤로즈 그라운드를 얘기하는데 리턴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회로적으로는 그라운드 하면 그냥 뭐 여기 뭐 0V 배터리 0V 전원 전압 0V 그래 뭐 GND로 다 표기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자료로서 좀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든다 그러면 얘를 이 갈로에가 리턴이라고 좀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접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리턴
리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회로 동작을 위한 겁니다. 동작을 위한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접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제 우리 요 이제 요 대지 접지가 있죠. 대지 접지 여기 지구 접지 어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어떤 하늘의 어떤 이제 전이차와 그 지구와의 전이차를 이제 상쇄시키기,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번개가 치고 하면 이제 정전기독하기 때문에 얘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는 회로적으로 동작하는 많은 이제 우리 쓰는 제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번개가 쳤는데 얘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이제 박살 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대지접지로 하는 이런 루프가 없으면은 이제 여름에 번개 칠 때마다 이제 뭐 컴퓨터 한 대씩 나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하늘과 이 땅가에 생기는 어떤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고전압에 의한 이런 번개 같은 걸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대지접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치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요리 안 들어가고 이제 대지로 쑥 빠지게 만드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대지접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기 컴퓨터 케이스나 이 금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뭐 컴퓨터 케이스를 이제 대지접지를 시키는 경우는 없지만은 우리가 콘센트에 보면 이제 220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접지선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얘는 이제 뭐 라이브 뉴트럴 뭐 LN 표시되고, 얘는 이제 FG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림이 좀 이상한데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그 튀어나온 것도 요게 이제 그 우리 이제 대지접지로 가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접지와 회로상의 이제 그 어떤 그라운드 리턴 라인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지구 접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회로상의 0볼트를 규정하는 것 뿐이지, 얘가 결코 이제 우리가 그 대지 접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접지는 이제 그 하늘과 땅과의 어떤 노여움에서 생기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로부터 이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엔 안전장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턴 라인, 그라운드는 회로 동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뭐 접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요 전기 공사나 기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신호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전원도 마찬가지, 신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뭐 대전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신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C든 DC든 상관없습니다. AC든 DC든 상관없고, 어떤 신호가 가면은 분명히 이제 리턴 라인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라운드 루프는 이제 대지하고 연결되면은 이제 이렇게 대지로 이제 또 흐르는 루프가 또 새로 생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SMPS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요 이제 AC를 DC로 만드는 요런 이제 SMPS 같은 거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220이 들어와 가지고 220이 이렇게 이제 220이 이제 요렇게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저기 요 FET 동작이 해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리턴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들어온 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동작을 하고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라운드하고 요 그라운드는 이제 다르다는 건데, 요 그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요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AC 220에서 이제 들어온 거 220V 들어온 걸 그대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전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를 이제 우리가 뭐 두꺼비 집에서 이제 차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0이 되는지를 계속,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합하면 0이 되니까 이제 0이 되는 걸 항상 검출하고 있다가 0이 안 되면은 이제 차단 특정 이상 전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은 아, 누설이 생겼다, 이쪽으로 누설이 생겼다 생각하고 이제 차단기를 이제 이제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들어간 전류는 그대로 나와줘 가지고 여기 항상 0이 되도록 해줘야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보통 이제 2차 전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라운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제 대지 접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대지 접지를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단기가 동작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고주파에 이런 이제 링깅이 많이 생깁니다. 요렇게 생기는데 이제 요런 어떤 이제 리플을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용량이 좀 크고 이제 요 대용량 이제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주파 노이즈를 이제 좀 흡수를 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이즈를 이제 이쪽으로 좀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어떤 이제 리플 성분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요런 고주파 노이즈를 얘가 이제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얘가 요 고용량 콘덴서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EMI 특성도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를 이제 대지 접지를 안 놓고 얘를 이제 오픈을 딱 시켜 놓으면은 여기 이제 220이 가끔 유기가 돼 가지고 이제 뭐 장비를 이렇게 만지면 이제 케이스에 이제 따끔따끔하는 이제 220이 유기가 돼 가지고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접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얘가 쇼트가 돼 가지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 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보통 캡으로 제대로 됐으면 이제 얘를 플로팅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요 용량이 너무 뭐 커가지고 요 임피던스 낮아가지고 이제 좀 유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캡을 이제 떼면은 또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리플이 증가해가지고 이제 이 전력에 이제 요쪽 DC 어떤 전력 품질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렇게 이제 누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던 전류가 빠져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전반에서 탈락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요 캡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24V지만은 그러면 요 다이오드 전단에는 이제 플러스 뭐 24V 마이너스 뭐 80V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아주 고주파 노이즈가 튑니다. 이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는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얘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빼줘야 이제 이런 노이즈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EMI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달고 안 달고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회로 동작을 하는 데는 얘가 있고 없고는 이제 사실 뭐 24V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얘가 이제 요렇게 리플이 탈 건데 요런 리플을 동작할 거나 아니면 이제 요런 리플을 동작할 거나 이제 그 차이죠. 이제 리플이 이렇게 이제 스파크 노이즈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 캡을 안 달면은 이제 스파크 노이즈가 이렇게 크고 캡을 달면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EMI 특성이 훨씬 좋다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직접 뭐 이게 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이제 뭐 변전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콘센트라고 보는 거지. 220. 이 변전소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좀 뭐 발전소에서 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정 작업 중에 이제 어떤 검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계속 검사를 막 하루 종일 하는데 자꾸 막 장비에서 막 저기 220이 뜨끔뜨끔 하고 이러면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캡을 떼면은 이제 뭐 요 전력 품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오히려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상황이면 얘를 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뭐 1대1 변압기를 다는 거죠, 이제. 1대1 변압기 다면 이제 220이 그대로 220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쇼트 시켜가지고 이제 대지접지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측을 220을 아예 분리를 해놔버리면은 여기서 들어온 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배전반에서도 여기서 뭐 이리 뭐 단락이 돼가지고 뭐 이리 안 들어오더라도 이제 이쪽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옛날에도 이제 뭐 검사 장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얘를 떼니까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아져가지고 1차 측에다가 이제 뭐 이제 좀 상당히 큰 트랜스포머를 달아가지고 그래 해결했던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우리 정류하는 이제 원리에 대해,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4개 쓰면 이제 이 전파 정류가 된다는 거죠. 원래 입력은 이제 요렇게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제 요 다이오드를 거치면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 콘덴서에서 이제 DC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얘를 이제 플로팅 시켰을 때 이제 요런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맛이 갈 수 있다. 뭐 요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상 아까는 이제 주로 단상이었는데 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 단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경우 뭐 R, ST 요렇게 들어오는데 얘를 이제 뉴트럴이라는 거죠. 중성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20은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렇게 중성점 기준 해가지고 요게 이제 220, 요게 220, 중성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2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성간전압이라고, 이걸 성간전압. 그 다음에 R과 T의 전압, 얘를 상간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R과 T와 S와 R 사이의 전압은 220 플러스 돼가지고 뭐 루트 3을 곱하면은 뭐 380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 구글에 찾아봐도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전원은 이제 요렇게 쓴다고 보시면, 삼상에서 이제 뉴트럴하고 뭐 R상 해가지고 220 쓴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220은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얘를 라이브로, 그러니까 RST를 라이브라고 하고 뉴트럴을 이제 이 중성점을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20 콘센트 뭐 위험하니까 좀 뭐 해보실 필요는 없고,
전기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제 220 코드에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있다니까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220이고 하나는 거의 뭐 한 그 0V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대지 접지 간에 하고 얘하고 대지 접지 간에 요렇게 이제 찍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델타 결선으로 들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 결선, 델타 결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Y 결선이고, 델타 결선은 이제 상전압도 220, 그 다음에 이제 승간전압도 220 똑같은 거죠. 근데 Y 결선은 이제 승간전압은 220이고 상간전압은 380,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Y 결선은 이제 그 승간전압은 220이고 상간전압은 380.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중성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결선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요 두 개 해가지고 라이브 뉴트럴 해가지고 뭐 둘 다 이제 이제 저기 그 대지에 대해서 측정해 보면 둘 다 220. 근데 Y 결선으로 들면 중성증이 보통 이제 대지접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측정하면은 0V 수준 나오고 이쪽은 측정하면은 220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결선을 하게 되면 이제 Y 결선으로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델타 결선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근데 다 220이죠. 220.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Y 결선으로 들어오면 이제 중성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RST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는 의미고, 이제 델타 결선은 이제 상간 전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Y 결선은 우리가 220은 이제 상간 전압으로 들어오는 거고, 델타 결선은 이제 상간 전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요걸 뭐 굳이 찍어볼 필요는 없는데, 뭐 여기를 찍어보면은 이제 대지 전압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대지 전압과 전혀 이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캡을 통해서 이제 그 유도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요 캡을 통해서 여기 고전압이 요쪽으로, 요쪽 케이스로 유도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정 라인에서 이제 이런 경우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Y 결선으로 이제 들어오고 뉴트럴이 만일에 대지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여기에 이제 저기 유기되는 전압이 이쪽으로 이제 이 캡을 통해서 이제 유기가 되더라도, 이제 이 케이스가 오픈이 돼 있더라도, 케이스가 대지에 접지 않는데 오픈이 됐다고 뭐 이 작업자가 만지다도 찌릿찌릿 하는 게 없겠지만은, 델타 결선으로 들어오면은 이 전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검사 장비 케이스를 만지면 찌릿찌릿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요 사이에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이제 분리가 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는 얘를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AC로 들어간 요건 플라이백 회로인데 2차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모터 이제 하는 뭐 한 300V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그 모터 이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모터 드라이버의 전원은 AC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대집을 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V로 만든 이제 요거는 대집질 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를 이제 여기 이제 신호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그라운드가 안 받기 때문에 포토커플러나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게이트 신호를 이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도 이제 별도로 이제 저런 타입의 게이트 드라이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요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AC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샤시로 접지를 하면 안 되고, 얘는 접지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머로 2차적으로 분리해도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3개가 되는 거죠. 3개.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독립이고 얘도 독립 전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1차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왜 안 되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저기 세탁기 같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좀 그 코스트가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사실 비싼 이제 그 저런 타입의 어떤 게이트 드라이버를 사실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여기 뭐 IPM 같은 걸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콤에서 이제 그 신호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이 그라운드를 마이콤 레벨하고 이제 요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독립 전원이기 때문에 얘하고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제 100V에서 이제 뭐 1.5V 하는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건선으로 한 얘는 이제 얘하고 얘는 또 이제 서로 이제 분리된 전원이기 때문에 얘는 또 그라운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모터를 이제 UVW 이제 모터 구동하는 이제 IPM이고, 얘의 어떤 그라운드하고 그냥 마이콤의 그라운드를 일치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마이콤에서 이제 저기 다이렉트로 IPM을 이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콤의 어떤 저전력 신호를 게이트 드라이버 없이 바로 받아가지고 얘를 내부에서 정폭해가지고 이제 요 IGBT를 구동하는 게 이제 IPM 모듈이라고 있는데, IPM 모듈이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얘를 구동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220에서 이제 그 정류돼 가지고 DC로 된 요 전압하고 얘가 아마 한 300V 가까이 되는데, 이 전원하고 이제 마이크론 그라운드하고 다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 마이크론 그라운드를 이쪽에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구동을 시켜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플레이백 이제 그 컨버터를 만들 때 건선을 2개를 감아가지고 독립전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붙이는 용으로 이제 마이콤 제어용으로 하나를 써가지고 이제 여기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제 IPM 이제 드라이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CPU 마이컴이 이제 다이렉트로 저기 IPM을 구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라운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보조 전원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 건선을 하면은 이 그라운드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는 여기에 붙였기 때문에 대접지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우리 부가적인 통신이나 이런데 뭐 이제 그러니까 요 IPM 구동과는 상관없는 이제 부가적인 통신이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얘하고 얘는 또 이제 그라운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대접적으로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콤과 관련된 얘는 붙이면 안 되고 얘는 붙여도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로 그라운드하고 대집지는 다른 거다. 일단은 요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저기 대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세탁기나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값싸게 만들려고 좀 저렇게 위험하게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AC에서 이제 요 300V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전력 파워를 일단 구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SMPS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저전압 만들어 가지고 마이콘 구동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2차 전원은 이제 그냥 저기 대지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IGBT하고 통신하는 요 부분에 이제 그 포토커플러나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이제 저런 타입 서킷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싼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요쪽 부분은 뭐 마이컴이나 아니면 다른 외부 이제 그 장비 통신용 이제 전원은 하나를 합쳐가지고 대지접지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라운드는 절대 이제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제 저전압과 고전압과의 이제 IGBT 통신을 하기 이제 그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포토커플러나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제 저런 타입 회로 모듈을 별도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저 옛날에 태양광 인버터 했던 건데 여기도 보면 이 자체가 이제 게이트 드라이버입니다. 게이트 엄청 이제 복잡하게 생겼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토커플러를 이제 절연시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로 또 이제 절연해가지고 이제 요게 요겁니다. 요 게이트 드라이브 IGBT 이제 컨트롤하는 게이트 드라이브 요거고 요 회로가 이제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절연시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드라이브 회로 가지고 이제 그 단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요렇게 또 판별해 가지고 통신을 또 날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저런 타입이지만 사실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좀 배보다 배꼽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컨트롤 보드가 있는데 이 게이트 드라이버용으로 이만큼 차지합니다. 마이크로는 사실 이만큼인데 얘는 크기 때문에 IPM이 이제 별도로 없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220에서 이제 뭐 12V 만드는 이제 DC 컨버터고 나머지 이제 센서리고 마이크로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게이트 드라이버인데 실제로 이제 뭐 세탁기나 이런 민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있으면 얼마나 값이 싸지겠습니까? 이제 요게 빠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요런 컨셉을 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예, 일단 설명이 끝났고 일단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일단 아까도 계속 뭐 강조했지만은 접지와 이제 회로 그라운드는 좀 다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요건 안전을 위한 거고 요건 이제 리턴 이 리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턴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EMI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이제 고주파 이제 신호에 대한 어떤 PCB 패턴을 할 때도 사실 이제 리턴 경로는 엄청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호를 요렇게 요까지 이제 갔다 그러면은 고주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준 신호를 그대로 따라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리턴 날 요렇게 만들어줘야 이제 EMI나 이런 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파는 그냥 내가 요렇게 주면 그냥 지는 리턴을 그냥 무조건 재단 경로를 따라오는데 고주파는 이제 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스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단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스롤 옆에 스롤 뚫어줘 가지고 리턴 경로를 또 다시 만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그라운드로 이렇게 쓰면은 이 접지하고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표기할 때도 대부분 이제
리턴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DC 같은 경우는 이제 핫 리턴 이런 식으로 회로를 표시해 가지고 이게 어떤 그냥 이제 대지접지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0볼트가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회로 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접지와 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